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그 여러 개의 그 개체들마다의 그 보여지는 각도를 다 매칭을 한 거죠. 또 쉽게 생각하면 그 만들어지는 것들의 이제 오류 수정이죠. 오류 수정도 충분히 해가는 건데, 이거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계속 맞춰서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무빙톤 같은 경우 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인해 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되게 중요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지금 단계를 밟아가면서 작업을 만들 건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존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공부를 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Guess about animating the model. In Live 2D Cubism, there are two modes. 뭐 이거는 Modeling 특별하게 mode 뭐 and animator mode.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링 모드, 모더래요. 저도 발음 이상하네. 모드, 모델링 모드하고 애니메이션 모드 두 가지가 있고, 그 모드에 따라서 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얘기인데,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지금 그 이제 만들어진 거를 애니메이션화 시키는 거죠, 모드를. 끓여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창 보이는 데를 열면은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지는 거죠. 뭐 지금은 뭐 사이즈를 우리가 이제 16대 9 비율로 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코엑스나이드에서 생사장에서 가서 보면 뭐 세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요즘 많죠. 세로 된 모니터에서 터치하면 움직여지고 반응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거기 모듈에 맞춰서 사이즈에 맞춰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사이즈 조정을 좀 했죠. 뭐 지금 만든 거는 뭐 12802에 720 픽셀이라고 하네요. 예. 그 일단은 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에펙에서 위치에 대한 뭐 키값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고요. 그렇죠? 동일하죠. 예. 모습만 약간 다를 뿐이지 키 움직임 똑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움직이는 것들이 에픽에서는 뭐 투명도, 위치 크기 뭐 이런 것들 뭐 총 한 4-5개만을 가지고 간다고 치면, 얘는 애초에 모델러 자체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설정값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값에 맞춰서 타임라인에서 이제 동작하는 걸 연출하는 거죠, 연출. 그게 결국은 그 모델러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델러의 자체에서는 그 이제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 뭐 완벽하게 그 계속 앞전에 계속 설명을 그 영상을 봤지만 조정을 하잖아요. 그 조정에서 결국은 이제 모션만 이제 자기 필요한 모션만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모델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에펙처럼 여기서도 이제 뭐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뭐 속도에 대한 부분, 그다음 모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키값에서 이게 그 다음 키로 넘어갈 때의 반응들, 그렇죠. 우리 보통 이제 뭐 기억나시겠지만 F9를 눌러가지고 부드럽게 해놓고 또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도 여기서 설명이 되고 좀 되어질 겁니다. 뒤쪽에서.
뭐 키프레임에 대해서는 Select the key.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재밌는 게 Then go to the template. 그 자주 쓰는 Click on the 프레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이제 눈의 깜빡임이라든가 입에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템플릿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대요. motions like eye blinks are frequently reused. 그러니까 템플릿 등록한다는 건 뭐냐면 굳이 이제 눈의 깜빡임을 우리가 계속 다 뭐 복사해서 붙이기도 하고 뭐 했지만 뭐 지금 상태 이제 이 친구는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눈의 깜빡임 같은 걸 가지고 오면 계속 거기 맞춰가지고 이제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는 잘 쓰는 걸 모아놓는 거잖아요. 패턴화되어 있는. 네. Default state lists animation. Too many parameters may get in the way. Try using the shy function to hide some of the parameters. Each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 속도에 대한 부분, 속도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button is down, click on the large shy button on the track. Now, the selected parameters are hidden. To display the parameters, click on the large shy button and the parameters will be displayed again. This is recommended for models that contains a lot of parameters. Let's preview the motions once you've done making them. To adjust the motion speed, use the Adjust Spacing panel. 모션을 좀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겠다, 느리게 하는 부분도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Let's try with 50% interval. The spacing between the keys are now reduced to half. The motion is sped up. Setting the spacing to 200% slows down the motion. 지금 이제 프레임에 대한 부분이죠. 전체 프레임을 어떻게 할 거냐, 갖다 붙이고 With proper 하는 adjustment, 부분인데, the quality of the animation 그러니까 요 시간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and alternative 우리가 이제 보통 clicking on the graph editor while the parameters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그 에펙에서 세팅할 때도 그 기존의 세팅 값에 시간을 증가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모션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그래프 에디터를 할 때 요 동작이 그 이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에 대한 부분들, 그죠? 어떤 부분은 또 특정한 걸 좀 천천히 가지고 여기서는 좀 빨라지고, 속도가 일정하진 않잖아요. 생명체라고 하는 건 속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 그래프 에디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This is a tool more intuitive for confirming and editing keyframes. That's all for today's animation tutorial. If there is a specific function that you would like to learn more about, please head to our 뭐 여기서는 뭐 이제 그 information.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매뉴얼 사이트에서 하게. 作成したモデルを実際にゲームや 네, 그 번역을 일본어, 그러니까 뒤쪽은 또 일본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어 번역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이제 앱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보내기라든가 뭐 가지고 오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SDK 버전의 확인과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파라미터 끈을 구현할 때 뭐 부호가 되는 부분 수정 또는 애니메이터 상에서 이제 해결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ターゲットバージョンは使用する SDK ごとに設定が必要です。SDK はバージョンごとに使用できる機能が異なります。例えば、 그러니까 이제 9버전에서 만들었던 것들을 뭐 가지고 오고 機能は 뭐 연동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環境でしか使用することができず、3.3以前の環境には実装できません。このように古い SDK のバージョンに最新のターゲットバージョンのモデルを組み込もうとした場合は、正常に実装できず、モデルが表示されなかったり、 그러니까 버전에 따라서 이제 내보내기가 좀씩 차이가 있네요. そのため、ターゲットバージョンを設定して、使用する SDK に適したモデルデータを書き出す必要があります。使用する SDK によって使用できる機能が異なるので、制作前に SDK のバージョンと使用できる機能について確認しておくことをお勧めします。
モデルのターゲットバージョンはモデル制作前に設定しておくことを推奨していますが、すでに完成しているモデルでも後から変更が可能です。 그러니까 풀 다운 메뉴에서 변경 없이 버전을 선택을 한다는 거네요. モデルのターゲットバージョン選択ダイアログが表示されますので、内容を確認後 OK をクリックします。これでターゲットバージョンの変更が完了しました。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이제 4.0 이후 작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문제될 건 없는데, 기존에 그 공유되는 데이터 부분에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폴리건 수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폴리건 수.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할 때 모델로죠. 예, 모델로 할 때 보셨겠지만은 입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폴리곤으로 이제 그 맞춰주잖아요. 2D를. 고를 때 수치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マスク ID の序列の種類がそのモデルでマスクにしているパートメッシュの数です。通常の立ち絵モデルでは2から5種類前後を目安に設定するのがおすすめです。次にテクスチャーアトラスの作成。 그 다음에는 テクスチャー 이제 アトラスとは 캐릭터를 구성하는 부품을 평면상에 들어오는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SDK 그러니까 평면으로 펴놓은 거죠. データを書き出すために必要な画像です。標準的なモデルであれば 여기서 이제 1048 픽셀, 뭐 4096 픽셀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여기 이제 텍스처죠. 예, 텍스처 사이즈나 그 이제 수치에 관련돼서 예, 개발자는 이제 환경 그 설정을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이제 그 적용하는데, 이게 아마 그 뭐 게임이라든가 다른 것에서 이제 가지고 올 때 에스텍이 변형할 때 버전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 변환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변경하는 화면이 나오는 거죠. 自動レイアウトはテクスチャーの大きさに対して適切な倍率でモデル用画像をレイアウトします。そのため、すべてのモデル用画像の倍率が 100% にならない場合があります。モデル用画像の 근데 이제 여기서는 小さいほど 그 모든 것에서 동일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モデルの解像度 비율이 100% 환원되진 않는다라고 하고, 모델의 양, 그 다음에 비율이 작을수록 표시되는 해상도가 낮아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율이 작을수록 해상도 당연히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상도를 올리고 싶을 때는 이제 배치를 정리를 하고 비율을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倍率を変更するとテクスチャー内の画像同士が重なることが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범위가 이렇게 중첩이 지금 화면에 중첩이 되고 있죠. 예. 중첩이 되지 않게끔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テクスチャーの追加でテクスチャーを増やすことができます。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3D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이제 UV 매핑 해가지고 이제 그 모델링 된 것들을 이제 맵 소스를 피는 경우가 있거든요. 펴서 맞추는데 그럴 때도 이렇게 나열을 하죠. テクスチャーを追加 겹치지 않게. ただし、テクスチャーの枚数が多くサイズが大きいほどその分実装時に負荷がかかり重くなる原因にもなりますので気をつけましょう。テクスチャーの配置ができたら OK をクリックします。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는 이제 깜빡임을 모션을 포함하거나 음성에 맞춘 립싱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이 설정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DK 上で瞬きやリップシンクの制御を行いたい場合、あらかじめモデル側で設定を行う必要があります。なお、瞬きをモーションに含めた 그러니까 립싱크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세팅에서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환이 됐을 때. 上部にあるハンバーガーボタンをクリックし、瞬きリップシンク設定をクリックすると設定ダイアログが開きます。瞬きやリップシンクの際に動かすパラメーターにチェックを入れます。チェックを入れることで SDK 上で瞬きやリップシンクの制御を行えるようになります。選択後 OK をクリックすれば瞬きやリップシンク設定が完了します。次はパーツの確認や整理を 그 다음은 이제 細 그 かなルールはありません。ただし 이제 파트 확인이나 정리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切り替える腕ごとにパーツを分けておく必要があります。
팔마다 그 파트를 나누어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팔이 그러니까 팔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꺾이고 하니까요. そのため腕ごとにパーツを分ける必要があります。パーツを分ける際は 모션을 표시하는 팔마다 그렇죠. フォルダにしっかり入っているか確認しましょう。続いて 그 파트를 나눌 때는 각각의 이제 오브젝트 폴더에서 확인한다 있는지를. ではありませんが、同じ仕様のモデルを制作する際に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아이디를 정리를 한다라는 モーショ 거고요. ンを流用することができます。パーツパレット上部にあるハンバー 그 グ 파라미터 아이디를 정리를 하는 거는 すると 그 이제 모션하기가 좀 수월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作 있습니다. 成したパーツの名前とパーツ ID が一覧で表示され ID 部分をダブルクリックで入力変更することができます。 ID 지금은 이제 그 파트 팔리트 상태에서 이제 아이디 부분을 설정을 하는 거죠. パラメーターの場合、パラメーターパレット上部にあるハンバーガーボタンをクリックし、パラメーター設定をクリックすると、パラメーター設定ダイアログが開きます。パーツ設定と同様に、名前と ID が一覧で表示され、ID 部分をダブルクリックで入力、変更することができます。ID をつける際は、右、左は R、L、切り替えのあるパーツは A、B、C など番号付けをすると分かりやすくなります。 파트 이제 ABC를 번호를 매기면 이제 그 알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当 거예요. たり判定とは、組み込んだモデルにクリックやタップなどの操作を行った際に、その部位が特定の範囲内かを判定する機能です。これを利用することで、特定の部位をクリックしたときに指定のモーションを再生させること 이제 ができます。 아트 메쉬를 뭐 작성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当たり判定用アートメッシュを作成しましょう。モデリングメニューからアートメッシュ内の当たり判定用アートメッシュの生成をクリックします。キャンバス上に中身のない空のアートメッシュが追加されました。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메쉬로 정리된 내용을 이제 그 모델이 움직였을 때 움직였을 때의 움직였을 때의 관계를 이쪽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追加した当たり判定用アートメッシュもテクスチャーアトラスに配置する必要があります。テクスチャーアトラス編集を開くと、ダイアログ右側のモデル用画像リストに作成した当たり判定用アートメッシュが追加されています。 그다음에 내보내기 전에 확인이나 뭐 준비사항이라는데 모델의 움직임에 따라 머리카락이 옷에 흔들리도록 물리 연산을 설정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忘れ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以上が書き出し前の確認や下準備です。編集や変更があったモデルはきちんと保存をしておきましょう。次回はモデルの動き 좀 요거죠. 이제 모델의 움직임에 따라서 머리카락하고 옷의 움직임, 물리 연상을 실시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그 얼굴이나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머리카락을 흔들리는 물리 연산을 설정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 연산에 설정할 경우 물리 연산에서 적용하는 파라미터를 미리 움직여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리 지금 이제 머리카락 움직임을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今回使用するモデルには前髪、横髪、後ろ髪、胸、リボンの動きがすでに作成されています。それでは物理演算の設定を行っていきます。モデリングメニューから物理演算シーンブレンド設定を開くをクリック 그 다음에 이제 각각 프리셋 설정을 시작을 하는 거죠. 각각 프리셋 설정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고 試し 있고 に後ろ髪の揺れを作ってみましょう。 입력 프리셋은 미리 입력을 한다 にある追加をク 하고 リックし 있고요. 영향도 설정은 수동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프리셋을 미리 입력을 하는 거죠. 프리셋. 次に各プリセットの設定を行います。入力のプリセットには頭、胴体、胸があり、揺れに影響を与えるパラメーターや影響度の設定を行います。今回は頭のパーツである髪の毛の揺れのプリセットを設定します。入力プリセットは頭入力としましょう。
物理モデルのプリセットは揺れの大まかな長さや重さの設定です。揺れるものの形状や段数を見て適切なものを選びましょう。プリセットを選択しなくてもグループを追加できます。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한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지만 空白のままでも 한글화로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今回は長い後ろ髪を設定しますので、髪長いのプリセットを選択して OK をクリックします。これで後ろ髪の揺れのグループが作成されました。グループを作成すると、先ほど選択した各プリセットの設定内容が自動で反映されます。グループ作成後もプリセット内のプルダウンメニューからプリセットを変更できます。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거는 여러 가지의 그 미세한 움직임이 서로 큰 거에 또 연동이 되고, 動くように設定しましょう。追加をクリックすると出力パラメータリストが 그러니까 밑작업을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밑작업을 リストの 순차적으로. 中から動かしたいパラメータを選択します。今回は髪揺れ後ろを選択して OK をクリックします。これでパラメータを設定できました。ビューエリアをドラッグするとモデルの顔や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 화면이죠. 오른쪽 화면에서 비디오를 클릭을 했을 때 그 움직임이 얼굴이나 목의 커서에 따라 움직이고 설정한 움직임이 이제 잘 조정이 되는지 확인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흔들림이나 이제 그 타이밍을 또 세부적으로 조정을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物理モデル設定の振り子の設定から調整しましょう。長さは揺れの 그러니까 이제 흔들림의 스피드를 조정을 하는데 흔들림의 크기 등을 또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なるほど、ゆっくり揺れます。 지금 미세하게 보면은 움직일 때 그 오른쪽 께 좀 더 흔들림이 남아 있죠. 잔상이. 数値が大きくなるほど小さな動きでもよく揺れる。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수치에서 1보다 크면은 기민하게 적으며 반응이 둔해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수치에 관련돼서 반응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どれだけ機敏に反応するかの数値です。1より大きければ機敏に、小さければ反応が鈍くなります。収束の速さは揺れが収まるまでの速さです。1より大きければ収束が速く、小さければ遅くなります。 근데 이제 최대 출력이 50%인데 클릭하면 출력을 자동적으로 100으로 자동 조정이 된다라고 하고 揺れに 있어요. なっているかどうか、実際の動きを見て確認しましょう。揺れの動きが小さすぎる場合や大きすぎて振り切れてしまう場合は、出力設定のタブに切り替えて揺れの最大出力を確認しましょう。 그러니까 워낙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되기 때문에 先のパラメータを 본인이 그 움직임의 정도는 を表します。 수정을 하고 싶으면은 이제 수동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この場合は出力調整カッコアップをクリックし、出力を自動調整します。最大出力が 100% になるように倍率が自動調整されました。 뭔가 이제 복잡한 얘기인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조정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잡히니까 자동으로 잡혔을 때 본인이 원하는 거와 다르게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수동으로 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この場合、先ほどとは逆で出力調整カッコダウンをクリックし、出力を自動調整します。最大出力が 100% になり、倍率が調整されました。モデルを確認すると出力が抑えられ、カクつく動きがなくなりました。好みの出力に調整したい場合は、 그 倍率の数値を 이제 모델러 쪽에서 このように 그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애니메이터라는 게 또 있죠, 모듈이. 그 애니메이터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어떠한 동작이든 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다 이제 나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메이터 자체는 기존에 만들어졌던 것들을 화면 연출하는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また最大出力はカーソル追従時と
그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모델러겠죠. 모델러.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갈 테고, 그쵸? 시간도 많이 가고요. 顔をぐるぐる動かすような場合はカーソル追従させた時の最大出 이게 力 결국은 이제 그 逆に 뭐 이렇게 라이브 2D라고 그러는데 결국 뭐 3D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으로 그 어떤 기능이 빠지냐면 모델링이라는 거 하는 부분이 빠지는 거죠. 인체 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지고 나머지 부분은 2D를 가지고 3D화 시켜가는 거니까요. 後ろ髪作成時と同様にグループの作成とプリセット設定を行い 한번 세팅하는데 시간 걸리시면 세팅만 하면 그쵸? 하나의 완전한 캐릭터로 언제든지 불러가지고 애니메이터화 시킬 수 있는 거죠. 出力パラメータダイアログを開き出力パラメータに胸揺れを追加します 이번에는 이제 몸의 움직임. 指定され 네. たパラメータを動かし 뭐 정확한 텍스트는 뭐 가슴의 흔들림이라고 하네요. 가슴의 흔들림. 네. 入力プリセットは追加をクリックして新しく影響するパラメータを追加したりすでに入力に設定されているパラメータをクリック 이것도 뭐 외관은 똑같아요. 머리 흔들림처럼 そ 똑같이. のパラメータに変更することもできます後ろ髪の時と同様に物理モデル設定から揺れの微調整ができます胸揺れは髪の毛とは違い動きや収束を早めにすると自然に見えます 결국은 이제 물리적인 움직임이죠. 물리적인 움직임. 우리가 이제 팔을 올렸을 때 그 가슴 근육까지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물리적인 현상까지 가는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3D에서 상당히 이제 고급 기능인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설정만 세팅값만 조정하면 되는 거죠. 振り子のプレビュー画面でマウスのスクロールホイールを操作することで全体を表示できます振り子の数は振り子の設定から追加や削除ができます出力設定から適用するパラメータを追加します対象の髪揺れの根元から毛先までのパラメータを選択します 지금 이제 그 매뉴얼 영상을 이렇게 제가 이제 틀어놓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한번 쭉 그냥 훑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없으면 단계별로 하나씩 이제 한 스텝 한 스텝씩 만들어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일단은 잘 모르더라도 쭉쭉쭉 이제 빼는 거죠. 진도를 쭉쭉 빼서 머릿속에 남아있게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게 뒤쪽에 있었어 라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꼭 이 화면을 꼭 진짜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편안하게 봐도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죠. 프로그램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상당히 그 3D 진행하는데 이 정도의 것을 진행하려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것도 그 클립 스튜디오 만든 회사에서 같이 만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플레이리스트 입력하면 플레이리스트를 뭐 정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장면이 추가가 된대요. 컨트롤 클릭을 클릭하면 여러 장면들이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次にプレイリストの追加をクリックして入力画面でプレイリスト名を入力しましょう OK をクリックすると 그러니까 이제 애니메이터 하기 전에 기본 동작들을 이제 세팅을 하는. 그 다음 것도 계속 좀 이어서 영상을 뭐 이해를 못 하더라도 그 다음까지 쭉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 프리셋을 선택을 해서 옮겨갈 것 같은데요.
しながらクリックするとクリックした範囲内のシーンをまとめて選択できます。シーンを選択した状態でシーン一覧の追加をクリックするとプレイリスト内にシーンが追加されます。シーンの再生のプルダウンメニューからプレイリスト 그럼 불러오는 거죠. 불러와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쵸? 동작이 밑에 보면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빨간 점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세팅해 놓은 값들이죠. 보니까 여기 녹음 버튼도 있네요. 이쪽에. 예. 그 화면이 액션들이 녹음이 되는 거겠죠. 同様の手順で他の髪の毛や衣装の物理演算も作成してみましょう。次回はモーションデータの調整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터로 들어와 있는 거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